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양봉인들에게는 참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넉넉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죠. 자, 그런데 이 기후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올해는 많은 꿀이 쏟아지겠다. 올해는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예고를 또 조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꿀이 이제 유밀되는 그 풍미를 예고하는 자연 조건에 대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풍미를 예고하는 자연 조건으로 첫 번째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꼭 메모를 하시거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겨울 날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설 12월 7일경이 됩니다. 원래 같은 12월 7일이죠. 대설에서 대한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대설에서 대한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혹독한 추위, 한파가 몰아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때때로 많은 눈이 내려주면 좋습니다. 한파와 대설이 풍밀의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대설 12월 7일에서 대한 1월 20일 그 사이에는 날씨가 춥고 그리고 또 때때로 많은 눈, 대설이 내려주면 그 한파와 대설이 풍밀의 한 조건이다. 또는 한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대한이 지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범프를 과거에는 입춘을 전으로서 끼웠는데 입춘 2월 4일경이죠. 입춘에서 경칩, 개월이가 끼어난다 그러죠. 경칩 3월 5일경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입춘에서 경칩 2월 4일에서 3월 5일 그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이때에는 추위와 따뜻한 날씨, 삼한사온이라 그러죠. 사흘 동안은 춥고 나흘 동안은 따뜻한 날씨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입춘에서 경칩 사이 2월 4일에서 3월 5일까지 이때에는 삼한사온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또 때때로 적당한 양의 비, 강수가 있으면 더욱더 좋습니다. 삼한사온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그리고 적당한 강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춘분 3월 20일경입니다. 춘분에서 고구 4월 19일경 됩니다. 4월 19일. 윤달의 기후 합의는 4월 20일쯤 되기도 하는데 3월 20일에서 4월 19일 또는 4월 20일 이 한 달 동안에는 꽃샘 추위가 점차 끝이 나야 돼요. 점점 약해지다가 끝이 나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4월 초, 다시 말해서 청명 4월 5일경이죠. 4월 5일경 청명쯤 해서 꽃샘 추위가 종식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날씨는 따뜻하고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서 적당한 비가 내려서 습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또 비가 내리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다시 말해 습하거나 건조한 날씨가 교차 반복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춘분에서 고우 사이에는 꽃샘 추위가 가급적 초기 청명쯤 되는 4월 5일쯤 해서 꽃샘 추위가 끝이 나고요. 대체로 따뜻하면서도 습하거나 건조한 날씨가 교차로 반복되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풍밀의 조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때는 이제 꿀을 채임이라는 유밀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하 5월 5일경입니다. 입하에서 소만 5월 20일경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입하에서 소만 5월 5일에서 5월 20일, 우리가 아카시 꿀을 집중적으로 채밀하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이때는 일교차가 적어야 돼요. 일교차가 적고, 그리고 고온 5판 기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지 많은 꿀이 분비가 됩니다. 또 많은 꿀을 채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평균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6도 정도. 다시 한 번 더요. 평균 최저 기온, 바로 이 밤 기온을 말합니다. 밤 기온. 이 밤 기온도 어둠이라는 게 그렇죠. 한밤중보다도 동이 틀 무렵, 그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이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시라고 그러죠. 인시. 대충 한 3시에서 5시 사이. 요때가 하루중 온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시간입니다. 이때의 평균 최저 기온이 15도에서 16도 정도 유지가 되면은 아주 많은 양의 꿀 분비, 유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벌들이 활동하는 낮 평균 최고 기온, 한낮의 온도를 말합니다. 한낮의 온도, 평균 최고 기온이 27도에서 28도 정도가 되었을 때, 이때는 그야말로 꿀벌들이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아주 이 꿀이 펑펑 쏟아지죠.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 기간별로 봤을 때 어떤 그런 특징을 보였을 때, 원래는 꿀이 많이 생산되겠구나, 원래는 작황이 신통치 않겠구나, 아이고 원래는 꿀이 나서 큰일이다, 이런 상황들이 대체로 결정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풍미를 예고하는 자연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대설에서 대한 사이 한파와 대설이 큰 눈이 내려주면 좋습니다. 한파는 몰아치고요. 그리고 입춘에서 경칩 2월 4일에서 3월 5일경, 이때에는 3한 4원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춘분에서 고구 3월 20일에서 4월 20일경입니다. 이때에는 최대한 빨리 청명 무렵쯤에서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또 적당히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교차 반복되면은 많은 꿀이 생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밀기, 입하에서 소만. 입하는 5월 5일에서 5월 5일을 말하고요. 소만은 5월 20일경입니다. 5월 5일에서 5월 20일경에 이때는 일교차가 줄어들고 일교차가 적고 아침 밤 기온과 낮 기온의 온도 차이가 적고요. 그리고 고온 5판, 비는 내리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짜증이 날 정도의 5판 기온, 온도는 높고 습도는 높은 그런 기온 상태에서 가장 많은 꿀이 분비되고 꿀벌들의 활동량도 그만큼 많아지고 꿀도 많이 이렇게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밤온도 평균 최저 온도는 대략 한 6도 정도, 15도에서 16도 정도가 좋고요. 그리고 낮온도 평균 최고 기온은 한 27도에서 28도 정도를 유지해주면은 많은 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의 경우에는 참 양봉인들 입에 참 항상 만나면은 떨어지지 않는, 입에서 계속 부서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역대 최악의
한 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작황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사실은 아주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명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원래는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뭐 꿀이 별로 안 났다. 그래서 덕분에 쫄딱 망했다. 뭐 이런 식의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어떤 자기 푸념으론 앞으로 이런 어떤 그 해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도 더 잦은 빈도로 더 자주 그리고 또 피해 폭도 더욱더 크게 도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원래의 상황을 꼼꼼히 복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원래의 작황 부진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꿀이 별로 이렇게 생산되지 않았다. 꿀이 거의 뭐 말라버렸다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이것을 첫 번째 아카시 개화 시기 아카시의 개화 시기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꿀이 분비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동 양봉을 통해서 그 꿀을 채취하는 이 유밀기의 기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밀기의 강수량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좀 이렇게 최대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아카시 개화 시기에 대해서 이 개화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만개를 얘기합니다. 만개 상태. 그래서 이 아카시의 이 만개 시기를 분석해 보면은 평년의 경우 그 지금 현재 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아카시가 이렇게 피는 어떤 기간 자체가 한 보름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4차, 5차 지역까지 이렇게 체매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2차 내지 3차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평년의 경우에는 아카시 체밀 지역을 1차지, 2차지, 그리고 3차지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년의 경우에는 아카시 1차 체밀 지역은 주로 뭐 남부 지역이 되겠죠. 이 남부 지역에는 대체로 5월 8일에서 5월 15일경 간단히 메모를 좀 해볼까요?
1차지 1차 지역은 1차 채밀 지역은 5월 8일에서 5월 15일경 5월 8일에서 5월 15일경. 다음 두 번째 2차지 2차지는 이어서 5월 하면 16일부터 되겠죠. 5월 16일에서 22일 5월 16일에서 5월 22일경 이렇게 유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지 3차지는 주로 북부 지역을 얘기하겠죠. 5월 23일부터 30일경 유밀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아카시의 개화 시기는 평년의 경우에 대체로 1차지는 5월 8일에서 5월 15일, 그리고 2차지는 중부 지역으로 5월 16일에서 22일, 그리고 3차지는 5월 23일에서 30일까지 유밀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평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올해 2020년도입니다. 올해의 경우 남부 지역은 작년에 비해서 한 2, 3일 정도 개화 시기가 빨랐어요. 다시 말해서 작년의 경우에는 한 5월 8일 정도 이렇게 개화가 되었는데 올해는 5월 5일경에 벌써 창원 지역이라든지 남쪽은 벌써 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그 채밀 날짜도 원래 같은 경우에는 한 5월 9일 정도 첫 채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차 지죠. 이 2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말경에 꽃샘추위가 뒤늦게 기승을 부리면서 아주 냉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꽃대 발육이 갑자기 지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꽃 피는 시기가 대폭 늦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뭐 꽃대의 어떤 그런 형성이라든지 성장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죠. 덕분에 개화 시기가 1차지는 오히려 3일 정도가 빨랐는데 중부 지역의 경우 2차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3, 4일 늦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차지는 한 5월 한 20일경 정도 비로소 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더 늦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안동만 하더라도 와룡면과 녹준면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룡면에서는 한 5월 한 20일경, 녹준면에서는 5월 한 21일, 한 2일, 3일 경 돼가지고 일부 꽃송이가 만개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큰 간격의 차이를 보여주는 참 이상한 어떤 그런 결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이렇게 작년도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한 4, 5일 정도 늦었다라고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사실 일주일 이상 개화 시기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월 한 27일경 이제 개화가 시작되었고 첫 채밀이 빠른 지역이 3차지 가운데 좀 빠른 지역이 거의 5월 한 30일쯤 돼서 첫 채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양보인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울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하기 싫은 그런 악몽의 한 해가 되고 말았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워낙 흉작이었기 때문에 그럼 좋을 때 그나마 이렇게 어느 정도 평년작 수준이라도 되려면은
꽃은 언제쯤 피워주는 것이 가장 좋으냐, 만개 시점을 이렇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만개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과 1차 체밀 날짜 아마 기억해 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기후도 관찰하고 그리고 또 이동지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자꾸 관찰하고 또 상황에 대해서 부닥치다 보면은 경험이 더욱더 축적되겠죠. 그럴 때 아마 적절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차 체밀지역 1차지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이 5월 7일에서 5월 8일경입니다. 5월 7일에서 5월 8일경이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입니다. 만개가 시작되는 것이 그 아카시꽃이 그렇죠. 꽃송이가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꽃송이가 밑에 있는 가지에 아래에 달리는 가지에 꽃이 먼저 피죠. 그래서 꽃송이 안에서 보더라도 안쪽이 먼저 줄기 쪽에 가까운 가지 쪽에 가까운 그 꽃송이가 먼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만개되는 꽃잎 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체로 1차 지역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개 시점이 5월 7일, 5월 8일 요때 만개되었을 때 그래서 평년작 이상의 그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만개 시점이. 그리고 이렇게 피었을 때 첫 채밀은 한 5월 10일경 정도가 잡힐 겁니다. 5월 10일 정도. 다음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2차지. 2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이 5월 17일에서 18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중부 지역 2차지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이 5월 17일에서 5월 18일경입니다. 그리고 첫 채밀은 5월 20일 정도, 5월 20일 정도요. 빠르면 19일 정도도 괜찮습니다. 첫 채밀은 5월 20일경. 요때 이렇게 꿀을 뜰 수 있다면은 1차지에서 2차지로 이동해서 첫 꿀을 뜰 수 있다면은 그 양적인 면 그리고 또 이렇게 질적인 부분들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 3차지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이 5월 25일에서 26일경입니다. 5월 25일에서 26일경. 요때 만개가 된다면은 이 3차지 나름 물론 1차지에 비해서는 2차지가 그리고 또 2차지에 비해서는 3차지가 절대적인 유밀량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제 봉분의 성장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역봉의 어떤 그런 활동 숫자가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꿀을 떠보면 2차지에서 가장 많은 꿀을 뜨게 됩니다. 1차지보다도 2차지가. 그리고 또 3차지가 이제 절대적인 양에서는 가장 적은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차지에서 채밀하는 꿀의 양이 거의 1차지의 수확량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기도 합니다. 꿀이 많이 나는 해는요. 자, 정리합니다. 1차지는 가장 이상적인 만개 시점이 5월 7일에서 5월 8일경이고요. 첫 채밀은 5월 10일경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지는 만개 시점이 5월 17일에서 18일, 첫 채밀은 5월 20일경, 그리고 3차지는 5월 25일에서 26일경, 첫 채밀은 5월 28일경. 이러한 사항들을 기억해 두시면은 앞으로 이렇게 그 이동 양분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유밀기가 되기 전에 실제 이 봄벌을 시작해서 키우다 보면은
그 삼벗골이 유입되는 춘분 이후부터 청명 정도 시기, 춘분을 지나서 곧 3월 말 4월 초 이 시가 되면은 삼벗골이 유입되고 또 화분이 급속도로 이렇게 유입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이 벌이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봉골의 숫자가 급격하게, 세력이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봉골의 세력이 좋아지게 되면은 뭐 분봉률도 받고 이제 서서히 이제 꿀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봉골을 잘 관리해서 이 강군, 초강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 농사의 풍흉을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골을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날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요즘 보면은 일기예보라는 것이 거의 한 2주일 정도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일기예보에 주목해서 아카시꿀이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내가 아카시꿀을 체밀하는 그 장소의 꽃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되면은 내 채밀지에 아카시꽃이 만개가 시작되는지, 그 이동 시점을 그러면 언제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꽃의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식물의 개화 시기는 온도와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양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산 온도, 적산 온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요 적산이라는 게 이 적자가 살 적자입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적산 온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은 내가 이동하는 그 이동 채밀지의 아카시 개화 시기를 그 오차가 거의 뭐 하루 이틀까지 아마 채 안 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만개 시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적산 온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적산 온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1월 1일 새해 첫날 1월 1일부터 요걸 이제 계산하는 시기가 중요한데 뭐 대충 이제 벌이 세력이 한참 팽창할 때 뭐 한 4월 5일 제가 이제 이 절기를 벌을 기를 때 절기를 제가 자주 이렇게 운용을 하는데 또 제가 설명할 때도 자주 거론을 합니다.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명 4월 5일입니다. 그 청명에서 고구 4월 20일경입니다. 청명에서 고구 사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그 양봉일지에다가 그날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메모를 해둡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을 내요. 1월 1일부터 청명에서 고구 사이 일정한 시점, 뭐 굳이 날짜를 못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일정한 시점에 그동안의 평균 기온을 계속 더합니다. 더하기 1월 1일 몇 도, 1월 2일 몇 도, 3일 몇 도 쭉 더해 나가요.
좀 결받은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보고 미리 이렇게 해놨다가 가령 뭐 이렇게 한 일주일 단위 내지는 뭐 한 열흘, 뭐 경우에 따라서 한 2주일 단위로 미리 이렇게 뭐 적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기온을 계속 메모를 해뒀다가 그 기온을 쭉 더해놔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낮 최고 기온이나 밤 최저 기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기온입니다. 평균 기온. 그래서 이 평균 기온을 더하기 해서 880일, 880도씩 기억해 두십시오. 전체 합계가 880도씨가 되는 그날이 만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이 사실 지금 귀에 이 딱지가 앉을 정도로 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 예측이라는 게 양보를 하다 보면은 이 수익 부분, 한 해의 농사 수익을 결정짓는 아주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컨대 이제 저의 경우 이제 원래 아카시 채밀군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사실 제까지 꿀들어 다니면서 120군 이하는 거의 뭐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제가 57군을 가지고 아카시 꿀을 떴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4월 초에 그동안의 기후 변화, 온도 변화, 강수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적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모든 상황들을 조합해서 올해의 꿀 생산이 참 아주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사실 채밀군까지도 다 팔았어요. 오히려 대군을 끌고 나가면 나갈수록 손실이, 봉군도 잃고 꿀도 얻지 못한다는 결론을 다 팔았어요. 근데 참 이게 뭐 경험으로 인한 결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운이 좋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운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덕분에 경비도 절감할 수 있었고, 또 꿀은 상대적으로 많이 떴어요. 상대적으로. 뭐 상대적이라니까 아주 많이 뜬 건 아니고요. 상대적이란 말처럼 한 군당, 다시 한번 봉군 채밀군 한 통 평균 했을 때 한 말을 조금 넘겼거든요. 한 말 한 대 정도. 뭐 그렇게 봤을 때 평년의 경우에 뭐 그 정도 양이라면은 아주 저같이 대군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성적이었지만, 실제 원래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작황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나 지출 부분에서 큰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또 타격을 만회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 꽃의 개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원되는 기법이 적산온도라는 것이다. 이 적산온도는 1월 1일부터 평균 기온을, 다시 말해서 밤 기온과 낮 기온, 평균 최저 기온과 평균 최고 기온, 그 가운데쯤이 되겠죠. 그 평균 기온을 계속 더하기 해 나가다가 청명에서 고구 무렵 4월 5일에서 4월 20일 그 사이에 적당 뭐 시간 날 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쭉 합산을 해서 뭐 그러면은 몇 도, 뭐 가리면 한 400 몇 도, 500 몇 도 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 일기에 보면은 온도 쭉 나오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머지 남은 날짜 동안에 평균 온도가, 평균 기온이 몇 도쯤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서 합산을 해 나갑니다.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몇 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더한 합이 880도가 됐을 때가 바로 내가 이동하는 지역, 아니면 내 채밀장, 내 봉장 주위에 아카시꽃이
만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적산온도로 인한 적산온도를 통한 개화 시기의 적은 만개가 시작되는 시점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꿀이 유멸되는 것은 요거보다 아무리 늦어도 한 3일 정도, 한 4일 정도, 3일 내지 4일 정도 되면은 벌써 꿀은 들어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채밀장에 구성되어 있는 아카시 군락에 나무 하나하나에 그 수령, 어린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고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카시 나무가 그 향해 있는 그 미런지의 어떤 방향, 방위, 그 지형적인 특성 뭐 등등에 따라 가지고 꿀 유입은 다시 말해 유밀이 되는 시점은 이 만개 시기보다 최소 3일에서 4일 정도는 더 앞에 당겨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밀이 되는 시점을 적당히 잘 잡아가지고 내 봉군이 이렇게 아카시 채밀군이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하고 잘 이렇게 맞추어서 그 정확한 이동 시점을 잡아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꿀을 뜰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카시 개화 시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다뤄야 될 것이 이 유밀기의 기원 분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크게 세 가지였죠. 올해 이제 작황 부진을 초래한 어떤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는 아카시 개화 시기를 분석을 해보고 두 번째 유밀기의 기온 상황이 어땠는지를 분석해보고 다음 마지막으로 유밀기의 강수량, 원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강수량에 대해서 분석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강의를 지금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이 녹화가 중간에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참 마무리가 좀 원활치 못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 방송이 끊어지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은 시간 동안까지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